안녕하세요. 제겐 요즘 머리가 깨질 듯이 큰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나마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 처제와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처제의 돌발적인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각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아내와 처제는 다른 자매보다도 각별한 사이입니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주고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6개월 전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이 고민이 시작되었죠. 아내는 공학 박사의 연구원이며 처제는 연극영화과 나와서 백수인데 간간히 오디션은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단편 영화에 출연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작품에 나온 건 직접 보지는 못한 상황이죠. 처갓집 장인어른, 장모님은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원래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지만 장인 어른이 하시던 사업이 좋지 않아져서 지금은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셨죠. 결혼할 때만 해도 엄청 호화로운 결혼식에 지원도 많이 해주셨지만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셔서 지금은 저도 몇 달간 도움을 드렸을 정도로요. 아무튼 처갓집의 경제적인 난항으로 인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던 처제가 월세를 부담할 형편도 되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빼게 되었죠. 어느 날 평상시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당장 처제가 내고 있는 월세도 부담이 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거나 일을 하기 힘드니까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1년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되냐고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얼마나 어렵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잘 알았기에 흔쾌히 알겠다고 하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승낙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굳이 안 좋을 것도 없었거니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젊은 처제가 집에 있으니 활기도 생기는 것 같았고 처제 덕분에 알지 못하던 영화도 많이 보게 되었죠. 특히 영화처럼 잘 만들어진 미국 드라마에 세계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처제의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던 짧은 바지를 입고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니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처제가 경제력은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히 배우 지망생을 하는 게 아닐 정도로 일반인과는 차이가 날 정도로 얼굴도 예쁘고 몸매가 다릅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다리도 모델처럼 길고 얼굴도 예뻐서 길 가다가도 다시 돌아볼 정도입니다. 한 번은 아내도 처제에게 옷이 그게 뭐냐고 하자 배우는 몸매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 관리가 안 된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처제에게 말을 했는데 굳이 또 제가 처제에게 지적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처제가 문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보수적이고 생각도 제대로 된 여성이었죠. 아무튼 처제의 복장 문제로만 이런 고민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힘들게 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는 아내와 함께 처제랑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제는 형부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지금 당장 결혼했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눈길이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하는 일도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랬고 솔직히 그때만 해도 설마 처제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건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은 잠시였고 그냥 처제가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국제 컨퍼런스를 간다고 집을 일주일 동안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이 처제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는데 공기가 무겁다고 느껴질 만큼 무척 어색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이를 핑계 삼아서 자정이 넘어서 새벽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늦게 들어가기를 3일째 되는 날 밤이었는데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봤더니 처제가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더라고요. 방에 무슨 볼일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처제는 조용히 다시 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 다음날도 늦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제에게서 카톡이 왔죠. 형부 요즘 매일같이 야근하느라 힘드실 텐데 가능하면 일찍 들어오라며 맛있는 거 잔뜩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뜨끔하더라고요. 아내가 자리를 비워서 어색하다는 걸 너무 티를 냈나 싶었죠. 그래서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날 것 같다고 답장을 했고
평소보다는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제는 언제부터 준비한 건지 상이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놨고 처제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처제는 형부 얼굴 까먹겠다면서 장난을 쳤고 오랜만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한 잔씩 마시다 보니 금세 술에 취해갖고 처제는 갑자기 고민 상담을 털어 놓더군요.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린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짝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제 정도의 외모면 어떤 남자를 꼬실 수 없을까 싶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남자를 좋아하길래 처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그냥 고백하면 거절할 남자가 없을 것 같은데? 라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부도 제가 고백하면 받아주려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서로가 술에 좀 많이 취한 상태라서 잘못 들은 줄 알았고 농담을 하는 줄 알아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총각대 처제 같은 사람이랑 술을 마시면 너무 긴장해서 손이 덜덜 떨릴걸? 하면서 웃었죠. 처제도 그 말에 기분이 좋은지 형부는 말을 왜 이렇게 웃기게 하냐면서 밥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처제는 새로운 영화 추천을 해준다면서 영화를 켰고 처제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손을 잡는 기분이 들어서 살짝 눈을 떠보니 처제가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손을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눈을 뜨면서 꾸짖고는 왜 손을 잡냐고 이러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잠자코 있어야 하는 건지 말이죠.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처제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10초 정도 되는 그 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었죠. 다음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처제에게 인사를 건네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새벽 1시쯤 들어가서 6시가 되기 전에 집에서 나갔죠. 처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니 대충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심란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저는 처제가 어색해서 계속 새벽 늦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행동의 아내는 제게 요즘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일이 바빠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아내와 저는 제법 다투기도 했죠. 그렇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처제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각별한 자매 사이가 깨져버릴 것 같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처제가 발뺌이라도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 짐작이 그랬을 뿐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처제가 제게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대뜸 처제에게 가서 처제 나 좋아하지?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뭐 저러다가 처제에게 남자가 생기면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익명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 여배우처럼 예쁜 처제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일을 저질러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의 동생과 만날 수는 없는 거였고 사람이 아니고 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처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내와 사이도 좋았는데 지금은 살짝만 건드려도 싸움이 나는 냉전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처제는 외출을 해서 들어오지 않았던 날 아내와 같이 둘이서 식사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 처제를 내보내는 게 어때 우리가 월세를 대주자라고 물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케어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월세 대주면 적금이나 할부금은 어떡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괜히 갑자기 처제에게 그런 말로 압박을 주면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일에 전념을 못할 거라고 했죠. 솔직한 이유가 목 끝까지 차올라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처제가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한 건 없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처제를 꾸짖을 걸 그랬네요. 그날 이후로 처제에게 계속 냉랭하게 대하니까 대충 알아서 하라는 암시는 준 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제도 대충 아는 듯한 눈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보면 눈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아내는 요즘 들어서 처제에게 왜 이리 쌀쌀 맞게 대하냐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안 보고 있을 때면 처제는 저를 보면서 눈웃음을 치고 계속 저를 쳐다봐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단순히 처제가 얹혀 사는 걸 싫어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제 모습에 실망을 했고 부부 사이도 온기가 없어졌죠. 그냥 지내다 보면 시간이 약인 문제일 수도 있고 털어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고민이네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와이프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 추궁할 테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또다시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네요. 처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도 걱정이네요.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뒤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와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유부남이라고 하네요. 보시다시피 주변 친구들한텐 말하기 힘든 상황이고 저 혼자선 이성적인 생각이 힘들어 처음으로 글을 올려봐요. 제발 욕도 좋고 조언이면 더 감사하지만 엄마라 생각하고 무슨 말이라도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내년이면 30인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는 내년에 37살이 되고 조그맣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4년 전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대학원생일 때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이 제게 번호를 달라 하셨고 술김에 번호를 주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남자친구가 없었던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외로운 마음에 그냥 연락이나 하고 지내려고 대수롭지 않게 몇 달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로 결국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타입이 아니라며 대신 카톡은 열심히 하겠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던 건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네요. 정말로 전화는 밤에는 절대 안 되고 낮에만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던 게 남자친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해외 바이어들과 시차 때문에 저녁에만 일이 진행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평범한 직장인인 저는 그저 경영자들의 세계는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지금 저 말을 쓰는데도 제가 참 바보 같고 한심스러울 따름이네요. 순진했던 건지 아님 멍청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믿음을 줬던 남자였기에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가지는 기간 동안 길다면 긴 4년이란 시간 동안 거의 싸우지도 않으며 행복하게만 사귀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서로 사랑했었죠. 아니 저만 제 몸 바쳐 마음 바쳐가며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행복하게 만났었던 거네요.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건 4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왔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말로 꽃 좋아한다니까 꽃다발 사주고 뭐 먹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일일이 기억해서 사주는 남자친구였죠. 그냥 사소한 거부터 큰 거까지 다 챙겨주는 섬세함도 좋았고 여행 갔을 때도 급한 일 생기면 노트북 켜고 옆에서 짬짬이 일하는 그 남자가 멋져 보였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자신이 있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그는 이번 연도가 시작될 때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번 연도부턴 저와 한 집에 살고 싶다며 앞으로도 평생 동안 쭉 연애하듯이 살자고 말하더군요. 결혼 날짜도 금방 잘 조율해서 잡았고 바로 양가 부모님도 뵈었습니다. 워낙 저나 그 남자나 연애는 둘이 하자라는 생각이 강했기에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들 처음 뵀었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나마 어머님이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누셨어요. 뭐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알 수 없게 미묘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냥 마치 대충 빨리 결혼해버리라는 어감이 강했던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많이들 싸우며 진행한다는 거. 남자친구가 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좋게 맞춰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남들은 결혼 준비 중에 엄청 크게 싸워서 파혼도 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다툼이 없이 진행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구나 생각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그 남자 회사가 디자인 회사라 청첩장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직접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앞날을 생각해가며 지내던 중 한 달 전쯤인가 SNS로 어떤 여자분이 친구 추가를 하셨길래 그냥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팸으로 하는 건가 싶었는데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가 보니 스팸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친구 요청을 수락하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나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친구 요청을 한 그 여자분은 그 남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정확히 말하자면 3일 전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냐고 하며 제 남자친구 사진을 보내주시더군요. 아는데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 사람하고 산지 15년이 된 여자랍니다. 처음엔 정신이 나가서 사기를 치는구나 싶어서 신경 안 쓰고 계속 무시를 했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엊그제 밤에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가 찜찜한 마음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천천히 얘기를 해주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멘탈이 무너졌고 하필 야근 중인 회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어 제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다 맞더군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대학생 때 만났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혼을 했었답니다. 그 여자분에게는 거래처 미팅이니 뭐니 저랑 같은 말로 속여가면서 외박하고 여행을 한 거였고 전화가 저녁 시간에 안 된 건 집에 갔었던 거였죠. 워낙 경영하는 사람이 바쁘단 생각에 아내분도 뭐라든 언제 들어오든 많이 터치를 안 하셨답니다. 집에서는 또 그만큼 자상한 남편이었다네요. 저보고 저도 피해자이니 지금까지 일은 눈 감아 주겠다면서 대신 저보고 헤어지고 떠나랍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자기 남편이 저를 찾으려 해도 못 찾을 곳으로 떠나 달래요. 자기 애들도 둘이고 자기는 이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더군요. 저도 피해자인데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려왔던 행복한 그림도 깨지는 것 같았고 그냥 그 당시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안 났던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벙쪄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곧장 퇴근해서 집으로 갔고 어제 연차를 내고서 그 여자를 만나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4년을 사귄 것도 결혼이 한 달 남은 것도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 찾아뵈던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아내분도 서로 첫사랑으로 만나 10몇 년을 잘 살다가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걸 느끼긴 했었다네요. 아니려니 아니겠거니로 몇 년간을 참다가 결국 몰래 카톡을 들었고 다 알게 된 거랍니다. 애초에 그 남자 쪽 부모님은 아내분을 처음 결혼 때부터 탐탁치 않아 하셨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네요. 아내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남자한테 언제 제가 하냐고 맨날 물었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고 막아서주더니 최근 들어서는 이혼해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여자가 안 돼 보이기도 하다가 제 생각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가 그 남자 생각하면 또 너무 우라가 치밀어 오르다가 이러다가는 정신병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틀을 밤새며 저와 비슷한 케이스들을 다 뒤졌습니다. 댓글들 보며 증거자료 녹음 짜잘한 캡처까지 하라는 말씀들 새겨듣고 일단 모른 채 하며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사람 할 짓 못 되더군요. 어제도 남자친구가 얼굴 보자는 거 얼굴 보면 아내 얼굴과 보지도 못하 내들 얼굴이 겹쳐 보일 것 같아 거절했었습니다. 우선 얘기는 내일 그 남자 만나서 얘기할 생각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다 알았다고 파혼하자고. 아니 파혼도 아니네요 이건. 그냥 제가 장난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쓰면서도 우느라 정신없는 제가 한심하고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한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만날 수도 없을 것 같고 남자도 못 사귈 것 같네요. 그냥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나이 먹고 어린 짓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된 딸아이를 가진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서
그리 엉망진창이라도 이해를 부탁드려요. 일단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딸아이가 돌이 될 무렵에 낯선 번호로 어떤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려 보이는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저희 남편과 사랑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 내린 듯이 무슨 말인 건가 싶고 황당했죠. 너무 당황스러우면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는다는 걸 그때 난생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많이 믿고 지내왔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줬었고 아이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일이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 바람 피울 상황도 못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순간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너무 떨리는 마음에 차마 그 전화를 받지를 못했죠. 당황스럽기도 했고 믿기지 않는 그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전화를 받지를 않자 문자 몇 통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오더군요. 남편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랑 긴 장문의 문자로 남편과는 1년 정도 만나왔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저보고 포기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제 남편 없이는 못 산다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길게도 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랑 얘기한다고 답장을 보냈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만년 같았어요. 전화로 어찌된 일인지 퍼부을까를 100번쯤 고민하다가 변명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 겨우 참고 기다리니 남편이 퇴근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오더군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게 용서해달라며 빌더라고요.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인데 자기에게 호감을 보여 순간 혹한 적은 있지만 나를 배신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외로워서 몇 번 만나서 같이 술이나 한잔 마셨던 것 뿐이고 자신은 우리의 가정을 깰 마음이 절대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와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씨름하고 있을 때 남편이라는 작자가 외로웠다는 핑계로 그 여자와 술 퍼마시고 다녔다는 걸 용서해야 하나요? 저는 멍청하게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났고 앞으로 이 사람을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혼 전엔 남편이 바람핀다면 당장 이혼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생기고 보니 자꾸 남편의 변명을 믿고 싶고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았어요. 참 바보같이 말이죠. 남편은 저만 보면 빌면서 용서를 구했고 저는 남편만 보면 울고 불며 화내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쯤이었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미안하다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 딸은 어쩌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책임을 지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자식은 중요하고 우리 딸은 중요하지도 않고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없냐고 말이죠. 그러자 저는 자기와 이혼해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엄마니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여자는 자기가 안 가면 애를 포기할 것 같답니다. 자신의 자식인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며 울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 대꾸조차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저를 준다고 자기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면서 저더러 자신이 없어도 너는 잘 살 거라고 이해해달랍니다. 그 여자는 너무 어리고 자기 없이 애를 키울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융자 가득한 집 주면서 생색 내는 꼴이 너무 황당하고 우습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대로 저를 배신한 적 없다고 변명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 하는 게 가증스러워서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그 여자랑 그 아이 아빠 없는 애로 평생 살게 해버릴까도 생각은 해봤었죠. 솔직히 저도 이혼을 하고 나면 아빠 없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지만 어차피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내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핀 걸 제가 알았고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데 굳이 제 인생도 같이 갉아먹히면서 복수를 하면 저는 영원히 이 배신감에 갇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호 합의하에 이혼 절차 밟기로 했습니다. 준다는 집도 받고 애 양육비도 협의하고 말이죠. 그리고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2주에 한 번 딸아이를 보여달래서 평생 안 보여준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도 아이가 있으니 결혼보다도 결정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중간에 그 여자가 또다시 제게 연락을 해서는 정말 집 다 받아갈 거냐고 전화로 난리친 것 빼고는 결혼 준비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죠. 정확히 말하면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꽤 걸렸지만 심적인 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집은 팔아버렸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회사 복직을 3개월 당겨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야 해서 부모님도 이해를 해주셨죠.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으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서 나가서 돈을 벌기로 했던 것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아기가 예쁜 짓 할 때마다 행복했지만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저도 모르게 훅훅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긴 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부모님과 마음 편하게 살다 보니 정말 많이 편해졌었죠. 아무튼 이 얘기가 이따위로 끝나면 너무 억울할 텐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었네요. 며칠 전 아이가 남편을 만나는 날이라 아이를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데리러 갔더니 전 남편이 아기만 집에 먼저 보내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고 카페로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더니 자기 벌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대꾸도 안 하고 쳐다봤더니 그 여자랑 낳은 아들이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그 여자는 둘 다 A형인데 아이가 B형이라 의심이 간다고 말이죠. 자기가 찾아봤는데 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답니다. 물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정말 아닐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줄줄 말하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했고 당신 천벌받는 거 맞다고. 왜 피하냐고 유전자 검사 확실히 해서 정면으로 제대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평생 내 아이한테 온전한 가정 뺏은 죄 짓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꼭 유전자 검사하라고 그 애가 제발 네 자식이 아니길 빌겠다고 쉴 새 없이 퍼붓고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속이 후련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야 좀 심적으로도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어쩌라고 저런 얘기를 하나 싶었죠. 지금 며칠 정도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것들이 못 살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괜히 내가 이혼하던 과정들만 다시 생각나 심란하고 마음을 알 수 없게 되네요. 만약 전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니란 걸 알게 되고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도 들고 딸아이 때문에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휴가라서 생각도 정리할 겸 부모님과 딸아이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는 그냥 흔하디 흔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늘 충실했으며 아내와 함께 게임도 같이 즐기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회사에서 오후 반차를 내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익었던 남자 신발이 현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눈에 익었던 신발은 저와 와이프가 함께하는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 동생의 신발이었습니다. 큰 충격과 함께 살마하는 마음으로 거실을 봤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아직은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아내가 외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대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근래 들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2시간씩 배가 아프다고 안 나오는 일이 허다했었고 하지 않던 산책을 갑자기 나가곤 해서 평소와 행동이 달라 뭔가 미심쩍긴 했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다잡으며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가는데 하하허허 웃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리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순식간에 달려가서 방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문을 여는 소리에 뒤로 돌아보고는 두 사람 다 엄청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역시나 제가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던 그 동생놈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온 거냐고 하니까 제 아내와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놀러 왔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유부녀와 같이 단둘이서 게임방을 가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게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래서 게임방을 놔두고 왜 집에서 게임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동생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러려고 했다고 바둥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성에 없는 거짓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칠 것 같아서 그 동생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갑자기 진실을 고백하듯이 연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누나 잘못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네, 누나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둘 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했는데 두 사람 다의 잘못이겠죠. 아내와 저는 조용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고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애도 속지 않을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게임을 하려고 부른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냥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눠봤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둘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도 없는 집에다가 남자를 불러서 게임을 했다는 거 용납이 안 된다. 이제는 믿었던 신뢰가 깨졌으니 더 이상은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일단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서 아내의 옷들을 집어넣었고 그제서야 아내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른 거라며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용서가 될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유부녀가 남자를 집에까지 불렀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제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상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심지어 연애 때부터 절대 이럴 여자가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기에 충격은 훨씬 더 컸었고 정말 지옥이 있다면 딱 이 심정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아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버티고 있었고 결국 저는 장인 어른에게 연락을 해 지금 있었던 일 그대로를 말했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그 길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타자마자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정신을 놓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장인어른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술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근데 식탁 앞에 앉자마자 장인어른은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게 네가 그러고도 가장이냐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충격에 충격을 받았더니 눈알이 뒤집어지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앞에 있던 유리 물컵을 아래로 내리쳤고 유리 파편에 긁혀서 제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너무 화가 나서 아픔도 느낄 수가 없더군요. 그 모습을 본 장인은 집으로 가시면서까지 고래고래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더군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나가고 저 혼자서만 그 집에서 남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를 해서 몸 상태가 말도 아니었는데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인 상태로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다가 잠이 들었네요. 다음날 저는 아내와 얼굴을 보고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차를 몰고 아내의 친정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내는 대뜸한다는 말이 어떻게 매번 오빠만 생각해? 그냥 집에서 게임 좀 한 것 같고 왜 그러냐며 나 좀 내버려둬라고 하더군요. 정말 낯짝이 두꺼워도 본인이 그따위 짓을 해놓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 다잡고 가슴에도 눈알이 또 뒤집히더군요. 정말 제 아내는 저를 호구로 생각했던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불 가릴 거 없이 다음날 곧장 이혼하려고 법원으로 간다고 두 사람에게 통보를 했고 그러니 그 동생이었던 놈이 카톡으로 미안하다 어쩐다 하면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하니까 얼마 안 됐다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미안할 필요 없고 앞으로 네가 책임지고 살라고 하니까 누나를 지금 제가 어떻게 책임지냐. 자신은 사라지는 게 맞다며 호기심에 만난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더군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예상대로 만나왔던 게 맞았고 증거도 확보가 되었죠. 그래서 그걸 아내에게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문자로 제 얼굴 볼 자신 없다며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저는 혼자서 그 지옥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아내에게 이혼 서류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호감을 갖고 만났던 건 맞지만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기더라고요. 네,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휴대폰 녹음으로 전부 녹음도 해둔 상태이고요. 웬만한 증거는 다 수집해뒀습니다. 카톡 문자 내용, 입차 내역 등등 말이죠. 근데 증거 수집을 하다 보니 아내가 이상간남 차를 아파트에 차량 등록도 해놨고 집 카드키도 준 것 같더군요. 세부 입차 내역을 보니 3달간 60번은 넘게 오고 갔더군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미쳐버리겠더군요. 심지어 그 남자는 백수에다가 동거녀가 있는데도 이걸 숨기고 이따위 짓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그 동거녀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힐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사건에 대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고 모든 걸 끝내려고요. 배신감 자괴감에 치를 떨었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라 용서를 해줄까도 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와 처가의 행동에 정말 바닥의 끝을 보고 나서 오히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뀐 그 집에서 혼자 버티며 저는 더욱 더 확고해지고 있네요. 심지어 아내는 제가 직접 모은 증거들을 끝까지 부인하네요. 전 단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원했는데 말입니다. 정말 뻔뻔하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한 번의 실수도 못 넘어가냐며 오히려 저를 치사하다고 생각하더군요. 정말 이 충격적인 일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의 말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심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심리 상담자 말로는 이 상황은 자식이나 부모를 잃은 충격과 흡사하다고 하네요. 저 두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 심정을 절대로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고 그래도 안간힘을 쓰며 버텨왔는지를요. 그래서 보여줄 겁니다. 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저를 건드린 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넋두리입니다. 자작이라 하셔도 좋고 멍청하다고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어디에든 말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5년 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까마득히 모르고 살았던 제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이 더러운 곳에서 저만 나가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과 신우는 이복남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5살이 많았고 신우는 남편보다 7살이 어렸죠. 남편의 친엄마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새어머니를 평생 엄마처럼 여기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신우가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남편은 살뜰하게 신우를 살폈고 신우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약간의 어린 행동을 하는 거, 최애는 그저 무난무탈한 신우였습니다. 아무튼 신우가 18살 되던 해에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됐고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지방에서 공사가 많아서 한 달에 2~3번 집에 오시고는 했었다고 하더군요. 가끔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기도 하고 남편하고 신우가 청소랑 밥을 해먹으면서 서로 챙기며 살아가던 시절에 저는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했죠. 그때 신우의 나이는 20살이었고 남편의 나이는 27 그리고 저는 32의 나이였습니다. 32살인 저는 27의 남자친구가 나와 결혼해주지 않을까 봐서 전전긍긍했고 어린 신우가 시집을 갈 때까지 같이 살면서 보살펴 주기로 하는 조건을 걸고 제 나이 34세 결혼을 했네요. 신우는 크게 모나지 않고 성격이 무탈한 편이었고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편이라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된 45평짜리 아파트였고 여전히 아버님은 한 달에 2~3번만 오셔서는 하루 정도 같이 놀고 먹고 자고는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시곤 하셨죠. 29의 남편은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훈훈한 외모에 능력도 매너도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건 제 나이에서 3살 정도 어려 보이는 그냥 조금 동안의 평범한 외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난 남편이 불안해서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고 살았고 집안일도 사회생활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왔죠.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출장 외에 특별히 술을 먹거나 늦는 일이 없더라고요. 집안 일도 같이 해주고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키지는 않느냐며 너스레도 떨어주던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되어 아이를 낳고자 했지만 그때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남편은 평생 동안 꼭 책임져 준다고 약속을 하고 아이를 지웠어요. 물론 그때는 너무 큰 상처였지만 결국에는 약속대로 결혼도 하고 저를 책임져 주었으니 더 이상은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 이후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는데 뜻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정말 의도치 않았을 때는 한 번에 임신이 되더니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질 않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한 번 가져봤었기에 당연히 신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불임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 하나만 내 곁으로 와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죠. 남편은 신우를 살뜰히 챙겼지만 내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정말 단 한 번도 신우와 남편의 사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은 밖에서 술자리를 잘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 저랑 마시거나 신우랑 셋이 마시거나 했는데 그날도 셋이서 밤 늦게까지 소주에 와인까지 즐겁게 한바탕 거하게 마시고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별다를 바 없는 날이었고 신우의 이부자리를 펴주고 잠든 남편을 보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원래 술을 마시면 중간에 깨지 않고 항상 늦잠을 잤는데 그날은 술 때문인지 목이 말라서 잠시겠죠. 근데 옆에서 잠들어 있어야 할 남편이 없었고 거실에 나가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운동을 하러 종종 나가기에 운동하러 나갔는가 보다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가서 잤습니다. 근데 속이 좋지 않아서 한참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도중에 아가씨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러더니 곧 이어서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가씨가 밖에 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남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막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상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면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 소리가 들려야 맞는 건데 신발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 소리가 들렸는데 밖으로 나간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오더니 밖에 운동을 하러 나갔다 왔다고 말을 했고 저는 제 스스로 잘못 들은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나 싶어서 별 생각을 다 했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도 별다른 생각 없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고 남편이 출장을 간다던 날 아가씨도 때마침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만끽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죠. 이태원에서 저와 제 남편을 봤다면서 저를 따라오다가 사람들이 붐벼서 놓쳤다며 지금 어디로 갔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집에 있고 남편은 출장을 갔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 당시 남편은 이태원에 있었던 게 맞았고 친구는 남편 옆에 있는 여자를 당연히 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신우이도 나와 같은 갈색 머리에 긴 생머리였고 체형도 비슷했으니깐요. 며칠 뒤 남편이 출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입원했다는 소식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 있어야겠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집에 들렀다가 곧바로 병원으로 온다고 해서 저는 서둘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걱정과 달리 다행히도 아버지는 아주 가벼운 부상을 당한 거였고 어머니가 유난을 떠신 거라서 대충 수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남편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었고 드레스룸에서 옷을 내려놓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반가운 마음에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드레스룸 불을 끄고 남편이 거실로 오길 기다렸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남편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옷장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고 남편은 집안 곳곳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이지 저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원의 그 맛집은 과대평가가 됐다면서 이번에 갔던 여행은 너무 즐겁긴 했는데 혹시나 언니가 의심하진 않을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 미련해서 모른다면서 무슨 일 생기면 자신이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신우는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짐승이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를 뿌리치더니 그 둘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 이틀 동안 그 둘은 돌아오지 않았고 제 연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연차를 쓰고 집에만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출근을 했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제가 출근한 건 어찌 알았는지 집에 다녀간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린 지 5일 만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기간 동안 마음을 좀 추스린 상태였고 차분히 대화를 하자고 하니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신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지금 벌어진 모든 일은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네요. 신우는 사실 새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갓난아이였고 자신 아버지의 피가 섞이지 않았답니다.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할머니 때문에 애를 낳아왔다고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대요. 아무튼 그렇게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우는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됐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단둘이 지내는 일이 많아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간의 감정이 커져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가 신우가 대학생이었고 남편은 군대를 전역했을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피가 안 섞인 남남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걸 알았기에 서로가 몇 번이나 연락을 끊고 새롭게 살아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답니다. 그냥 서로가 가족, 연인 그 이상의 감정이라 더 이상은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저랑 연애하는 기간에는 물론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저를 속여왔다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신우가 간혹 생겼다던 남친도 다 거짓말이었고 단지 제 눈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던 거죠. 신우의 철없는 행동으로 혹시나 내 의심을 살까봐 남편이 그동안 케어한 것까지 전부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의 정관수술까지 했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면 신우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그랬답니다. 정말 남편이 진실되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순순히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지만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이 둘을 감옥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해서 재산이라도 뺏어보려 했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어차피 둘이 결혼해서 같이 모은 돈 반 나누는 거 외에는 위자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1억을 주겠다며 괜히 남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소송은 하지 말고 조용히 협의 이혼을 하자더군요. 같이 모은 돈도 전부 저를 주고 위자료로 1억을 주겠답니다. 그 말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우를 위해서인가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란 사람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새엄마라는 사람과도 생전에 서류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었고 서류상으로도 둘은 정말 완벽한 남남이니 이제 저만 없어지면 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싶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그 인간과는 지낼 수 없었기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했고 5년 동안 모은 돈과 위자료 1억까지 오늘 입금이 되었더군요. 저와 대화한 이후로 남편과 신우는 단 한 번도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이제 제 옷가지들만 싸서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찢어질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고 제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어디로 가서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40살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만나서 결혼한 지는 대략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라는 것보단 제가 한 달간 일한 만큼 받는 시기라 매달 월급이 달라서 정확하게 기재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최소 450만 원은 받고 많이 받는 달은 7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11시입니다. 밥은 회사에서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집에서 소주를 먹습니다. 급여 통장 자체가 와이프에게 있고 전 매달 용돈을 받아서 쓰고 살았죠. 고작 하루에 10,000원요? 처음에는 이걸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정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그리고 담배 한 모금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편의점에서 탄산음료도 사 먹었습니다. 저거 다 해결하고 남는 돈이 하루에 대충 3,000원 정도 되는 거 모아서 오토바이 기름값 하면 정말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혹여 줄자라도 고장이 나는 날이면 저 3,000원에서 흑덕 쪽에서 일주일을 모아서 공구 사고, 공구가 고장 나거나 이러다가 잃어버리면 그 주는 정말 힘들게 버팁니다. 아무튼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오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며칠 전 장모님 생신이라 처가 식구와 함께 밥 먹는 자리에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처형 남편이신 형님과 처제 남편인 동서가 장모님에게 생신 선물로 돈을 드리는데 밥을 먹다가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와이프에게 따로 받은 돈도 없었고 지갑에는 달랑 5,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저한테 집중되어 버렸고 제 아내는 옆에서 뭐 준비한 거 없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죄송하다면서 그냥 지갑에 있는 5,000원을 건네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네요. 나중에 아이 엄마 통해서 용돈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와이프는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말 안 하지만 제 아내는 노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수입이 일정치 않네 어쩌네 말하더라고요. 그냥 와이프가 말하는 걸 느낀 그대로 쓰자면 저를 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앞에 있는 술 한 모금 마시는 중에 갑자기 처형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머 제부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 알아봐요.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아내가 지금 여유가 없나 보네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전역하고 계속 일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남들보단 내 시간이 없을 뿐이지 어디서 돈 못 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너무 불쾌해졌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실수할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오늘 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와이프랑 같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으면서 티격태격 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엄마 생일인 거 한 달 전부터 말했는데 고작 5,000원이 뭐냐고 막 뭐라고 하길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하루에 10,000원 받아. 너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시켜먹는 그 배달 음식 값도 안 되는 10,000원 받으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란 거야? 네가 센스 있었으면 나한테 따로 돈 봉투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들 남편들은 용돈 모아서 이럴 때 다 쓴다고 말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루 10,000원씩 한 달에 일요일 쉰다 치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고기에 소주 한 잔 못 사 먹은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누가 쏜다고 할 때나 그때 가서 한 점 한 잔 얻어먹고 회식 때나 같이 한잔하고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왜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말도 못하고 말하면 제 아내를 욕하는 것뿐이 안 되고 속으로 답답하게만 있기 뭐해서 익명을 통해서 나마 어디서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올려본다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와이프는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서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들 다 헛소리다 뭐다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처가집에 간다고 딸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말리고 싶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오늘 쉬면서 혼자 술 마시는데 내가 왜 지금 혼자 술 먹고 있지? 하면서 핸드폰 보는데 정말 전화할 사람이 없더군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던 친구들과 동료들을 다 잃었죠. 결혼 후엔 연락을 안 하다 보니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제 인생이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돈 어디에 썼는지 통장,
카드 내역을 보니 이해 못할 것들이 많더군요. 백화점 내역이라거나 처가집에는 큰돈 보낸 게 몇 번 있는데 저희 친할머니에겐 매달 20만 원 보냈네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제 어머니이자 부모님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억울해서 눈물이 너무 나네요. 난 하루에 10,000원에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혼하고 6달 동안은 일 많이 안 했지만 딸 태어나고 정말 하루하루 매일 죽어라 일하면서 점심 먹고 1시간 쪽잠, 저녁 먹고 30분 쪽잠 자면서 월급 600만 원 이하로 준 적이 없는데 지금 통장에 800만 원이라니. 아내는 제가 출근하면 아침 대바람부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저는 회사에서 3끼 주는 거 꾸역꾸역 먹으면서 몸 힘들어서 비타민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3만 원 주길래 25,000원짜리 사고 5,000원 챙기면서 좋아했던 내가 진짜 등신이네요. 와이프 결혼 전엔 은행에서 일해서 돈 관리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결혼 전에 막 적금 어느 게 좋고 어느 은행이 금리가 좋다라고 설명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던 적금이 지금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통장 내역을 찾아보니까 처형한테도 큰 돈을 보냈더라고요. 다른 직장 알아보라던 그 얄미운 사람한테도 돈을 보냈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도저히 혼자서 있기가 싫었고 같이 일했던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만인지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술 마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술값 10만 원 정도 썼네요. 이 간단한 걸 그동안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저는 시간을 내서 은행을 다녀왔어요. 혹시나 다른 통장에 돈이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통장 새로 하나 만들고 제 명의로 된 카드 전부 다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진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결혼 전에는 제가 모아둔 돈이 통장에 1억 8천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전화해서 그 돈 다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처갓집에서 큰 돈 필요해서 좀 도와주고 처형에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해 한마디 없이 제 돈을 빌려줬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고 다시 물었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생활하다 보니 돈을 다 썼다라고 하길래 그럼 적금은 들어놓은 거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 싶고 도저히 말을 섞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내의 이름으로 적금 든 것도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당장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언제 올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욕하는 글 쓰려는 사람이랑 같이 지낼 생각이 없다더군요. 왜 자기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그런 곳에 글을 쓸 생각을 하냐면서 오히려 제게 따지더라고요. 자기 가족들 욕먹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하길래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먹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욕먹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친구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개인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져서 난 어디에도 말할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걸 물어보려고 글을 쓰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버렸다고 했고 물론 내가 방관한 것도 있지만 너는 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집에 들어와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 이틀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 도저히 이 여자와는 살 자신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서로 좀 이해해주고 살지 왜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는 아니어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고 말하며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니 딸 집에 보내겠다고 하셨고 퇴근 후 집에 가보니 와이프가 혼자서 집에 와 있더군요. 얼굴 보면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보니 답답하더군요.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기는커녕 TV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자기 기분이 가장 최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었으면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 너랑 사귀면서 내가 나한테 수없이 헤어지자고 해도 난 너에게 헤어지자고 한 적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 말할 때마다 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난 적어도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가 않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너에게 화 한 번 안 냈는데 이젠 나도 지쳤다. 너한테 상처되는 말 한 번만 할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니 그제서야 아내는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가서 담배 하나 피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해보자고 했고 저는 집에 있고 와이프는 다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번 와서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저는 처갓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처형 처제 와이프 이렇게 넷이 있더라고요. 처형 얼굴 보니 욱하고 화를 낼 뻔했으나 어른 앞에서 큰소리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첫 한마디를 꺼내더라고요. 같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고작 그런 일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처형한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는데 그거 벌써 1년 전인데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했죠. 그러자 처형은 그 돈은 제 아내가 빌려줬고 아내 돈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입금된 내역을 보면 제 명의 통장이라서 제 이름으로 입금됐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 했죠. 그제서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장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지금까지 하루에 10,000원 받으면서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최소 400 넘는 돈 주었습니다. 많게는 750만 원 줬고요. 그리고 통장에 1억 8천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겨우 1년 반 지났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상의도 없이 처형한테 빌려주고 그건 그렇다고 쳐도 따로 돈을 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 나머지 돈은 당최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통장에 고작 8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와이프를 감싸려고 자기가 빌려달라고 했다고 대답하셨고 처형네도 갑자기 빚이 생겨서 자기가 와이프에게 빌려달라고 했다. 다 자기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도저히 이렇게 얘기해서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와이프랑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부탁드렸고 저랑 와이프는 둘이 공원으로 가서 3시간을 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말이죠. 아무튼 결론은 서로가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아이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그냥 장모님 도와드릴 때 빠져나간 돈 그리고 처형에게 빌려준 돈 그걸로 정리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 글을 다 적고 나니까 그동안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깊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게 서글프기도 하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부디 이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위로는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저랑 오빠랑 나이 차가 좀 있습니다. 오빠는 30 초반이고 저는 20대 중반이니깐요. 어릴 적부터 제 기적이고 목욕이고 엄마를 도와 절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며 언제나 아버지같이 대해줬던 오빠입니다. 그런 오빠가 어제는 곧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푸들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 여자가 개를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미리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랑 부모님만 살고 있는 집이었고 저희 집에는 인사만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 외식하면서 밥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푸들 2마리 중 수컷은 예전에 자취할 때 윗집에서 학대받던 아이를 윗집 주인을 좋게 타일러서
겨우 데려와서 키웠던 아이고요. 암컷은 친구네 개가 너무 극성이라면서 저희 집에 있는 수컷푸들이 외로울 것 같으니 저보고 데려가서 키워달라고 설득하더라고요. 친구네 부모님도 네가 정 안 된다면 유기견 보호소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서 너무 안쓰러웠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교육을 다시 시켜서 많이 얌전해졌어요. 여기까지가 강아지들 설명이고요. 이번 달 초에 저희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20일 정도 지났고 좀 예민한 편이긴 한데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예전이나 같아요. 아무튼 오빠가 그 여자를 점심때쯤 데려왔더라고요. 개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날은 방에 2마리 다 넣어놨습니다. 점심을 먹고 왔다고 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집에서 TV 좀 보다가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더라고요. 그러고 부모님은 앞에 사람 좀 만나고 온다고 나가셨고 오빠도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랑 둘이서 귤을 까먹고 있는데 대뜸 그 여자가 강아지가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좋다고 달라들지도 모른다고 분명 수차례 경고를 줬어요. 싫어하는데 친해지고 싶어서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길래 안 무섭냐고 했더니 무서운데 같이 살 아이들이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보여주러 방 앞으로 가니까 애들이 열어달라고 방문도 긁고 하길래 얼른 열어줘야겠다 싶었는데 그 여자가 걱정돼서 무서우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거나 도망가면 쫓아온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저 좋다고 제 앞으로 와서 안기려는 암컷 강아지를 뻥 차버려서 애가 날아갔어요. 깨갱거리면서 기침도 엄청 하고요. 너무 놀라서 벙쪄 있다가 암컷은 얼른 안아주고 수컷은 사람을 좀 경계하는 편이라 자기 집에서 바들바들 거리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언니가 같이 사례들인데 이 정도로 교육을 시켜야 사람한테 안 달려든다네요? 아, 진심으로 이런 이상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걔는 계속 낑낑거리고 눈물이 막 나는데 오빠가 무슨 일이냐며 왔더라고요. 언니가 대뜸 강아지가 너무 달려들어서 교육 좀 시켰다고 낼름 먼저 말하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이 여자가 우리 강아지 찾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안기려는 거를 날 밀치면서 발로 찼다고 얘기했어요. 오빠는 놀라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강아지 수컷은 바들바들 떨다가 큰 소리 나니까 무서웠는지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어요. 암컷도 바들바들 거리면서 숨도 힘들게 쉬는 것 같았고요. 바로 아빠에게 집으로 오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폰을 뺐더니 던지더라고요. 전화는 끊기지 않은 상태였는데 얼마나 세게 집어 던졌는지 그대로 액정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대뜸 이런 거 잃으면 좋냐고 네가 무슨 철부지 어린애냐고 그러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니들이 키우는 개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키우는 애들이고 너네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나한테 안기려는 걸 발로 차서 죽이려고 했고 네 놈은 그렇게 니 좋다고 하는 애기들은 쳐다도 안 보고 저런 정신 나간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서 나한테 이 짓거리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오빠가 주말이면 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들이 오빠한테 안기고 저보다 더 좋아라 했거든요. 10분 동안 그 여자는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눈만 껌뻑거리면서 쳐다보고만 있고 오빠는 제게 뺨까지 때리며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고 윽박지르고 혼내더라고요. 그러다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고 아버지가 너는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해서 오빠랑 그 여자는 작은 방에 들어가고 저는 강아지들과 다른 방에서 부모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대충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며 타이르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있는 그대로라고 걔가 보고 싶다길래 보여주려고 문을 열었더니 걔를 찾고 내가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교육 방법이다라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빠가 방으로 들어왔고 나한테 놀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저 정신 나간 여자의 편을 들었다고 했죠.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수컷은 무서워서 방에서 앉은 채로 오줌 누고 내가 안고 있는 애는 숨도 힘들게 쉰다라고 했더니 부모님도 표정이 굳어지셨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랑 그 여자한테 뭐라 한다고 작은 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암컷을 병원에 데려가겠다면서 이동장에 넣고 준비하셨고
저는 옆에서 계속 울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빠는 오빠와 그 여자 데리고서 제가 있는 방에 와서 다시 얘기하라고. 오빠 여친 말로는 자기한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서 그랬다며 또다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긴 그렇게 들었는데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며 윽박지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처음에 걔 보고 싶어 할 때 한 말이 뭔 줄 아냐면서 지네가 앞으로 키워야 할 걔니까 인사 좀 한다면서 웃으며 나한테 부탁했단 걸 말해줬죠. 그리고서 얘네는 내 개고 니네한테 절대 잠시도 안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키우는 애들인데 니네가 뭔 자격으로 내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냐고 소리쳤더니 오빠는 걔한테 환장을 한 것 같다면서 쪽팔린다 하더라고요. 저런 걸 오빠라고 같이 살았었다는 게 너무 더럽고 싫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내 강아지 잘못되면 신고한다고 말했고 평생 원망하며 살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간다고 그러더니 그 여자가 아가씨 다음에 봬요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하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하고 가길래 누가 너 같은 거 아가씨냐고 너는 다시 보는 날에 니 죽고 나 죽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데도 뒤돌아서서 싱긋 웃으면서 나갔고 아무튼 그렇게 결국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저 여자는 제가 오빠한테 뺨 맞는 동안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때까지 자신이 뭘 잘못한지를 도저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낮 시간이었고 동물병원 문 열린 곳도 있어서 바로 엑스레이며 이것저것 찍어보니 크게 이상은 없지만 안정을 취해야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모유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강아지 지금 새끼 낳은 지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모유 수유 중이었거든요. 그 여자도 이 사실을 오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드네요. 아직 모유 수유 중이고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발로 찰 수 있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20일밖에 안 된 새끼 강아지들 먹일 초유랑 분이 사와서 모유가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한테는 있는 그대로 어제 있었던 상황 인터넷에 올릴 거고 내가 이상한 건지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여자인 건지 물어볼 거라고 했더니 오빠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쓴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릿속은 제가 알 길이 없으니 아무리 객관적으로 쓰려 해도 그럴 수가 없네요. 지금도 어제 일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물이 나고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아무튼 제가 강아지의 정신이 나가서 오버를 한 건가요? 그 여자가 일반적인 사람이랑 다른 그런 사람이라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궁금하네요. 가족들과 오빠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이 글과 댓글도 전부 다 보여줄 생각입니다. 솔직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